안녕하십니까?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할 퀀텀 솔루션의 김정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1시간 동안 6개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동향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변화에 따른 시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저희 입장에서의 시장의 대응 목표를 알아본 다음, 저희가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잔존 측정 시스템과 이 시스템에 구현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저희 시스템의 미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동향입니다. 전기차 시장 현황과 전기차 폐배터리의 배출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생태계 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국내 전기차 대수가 20만 대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22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년 3월 10만 대 돌파 이후 2년 만에 20만 대를 돌파하고 있으니 가히 급상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처음 보급된 2013년 기준으로 보면 8년 만에 20만 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해외 전기차 시장 보급도 저희와 같은 추세입니다. 국가별, 연도별에 따라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도 있었으나 추이를 보면 9년간 10배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총 350만 대 규모에서 2021년 현재 1000만 대, 그리고 2025년에는 3633만 대 규모로 전망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세는 전기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도 증가할 것입니다. 사고라든지 고장, 폐차 등의 사유로 전기차로부터 떼어낸 전기차 배터리가 다수 배출될 것입니다. 전기차 증가 추세에 따라 2024년 14,000개에서 2030년은 10만 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7년 내 7.8배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시장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를 활용하는 재활용 산업의 규모는 2019년 15억 달러에서 2030년 181억 달러 수준으로 약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에서 탈착된 배터리는 대부분 재활용되거나 폐기 처분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탈착된 배터리라고 해도 전기차에서만 못 쓸 뿐 다른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관점에서 전기차에서 수명이 끝나는 것이 아닌 배터리 잔존 가치를 통해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의 세 가지 영역으로 순환이 가능한 생태계가 산업계에선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폐배터리는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입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밸류 체인을 통해 어느 플로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현재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등급 기술 검사 기준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밸류 체인입니다. 전기차가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니켈, 리튬, 코발트와 같은 원자재들을 생산하고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분리막, 전해핵, 음극재로 가공이 됩니다. 이렇게 가공된 재료들을 조립하여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과 같은 단셀 배터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셀은 직렬 또는 병렬 형태로 조립되어 배터리 모듈이 됩니다. 배터리 모듈을 다시 직렬로 연결하고 BMS와 냉각 장치를 추가하여 배터리 팩으로 만든 다음 전기차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전기차에 장착되어 운행되다가 전기차의 수명이 다하여 떼어내면 펫배터리 재활용 사이클로 넘어와서 폐기되거나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거나 재제조가 됩니다. 펫배터리 재활용 단계에서 재활용이나 재제조,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성능 진단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배터리 밸류체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요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배터리 성능 검사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펫배터리 재활용 사이클입니다. 펫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배터리 성능 검사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지자체로 입고된 배터리만 검사를 수행하여 ESS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면 전기차의 소유자나 또는 전기차를 제조하거나 배터리를 제조하는 곳에서 성능검사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리, 보관, 회수를 걸쳐 성능검사를 한 후 재활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전기차 소유자인 경우에는 폐차업체를 통해서 지자체로 회수가 되고 소유자를 통해서 정비업자나 제조사에서 나는 부분들은 성능검사 없이 바로 폐기가 되거나 재활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능검사를 하는 검사기관은 지자체에서 구비하고 있고 이 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펫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펫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영역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펫배터리 성능검사 절차입니다. 평가 및 등급 분류 과정이 본격적인 펫배터리 성능검사의 수행 단계입니다. 검사 절차를 잠깐 살펴보면 펫배터리가 입고되고 배터리 팩에 대한 세척과 외관 검사를 수행한 후 배터리 팩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분석이 끝난 팩에 대해서 모듈 단위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한 후 배터리 모듈을 개별로 평가와 등급을 매겨 측정한 후 재사용이나 재활용, 재제조가 가능한 배터리들을 별도 분리하여 포장 및 출고를 하고 재사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펫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지만 제한적인 지자체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펫배터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기차 펫배터리 성능검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펫배터리 성능검사 기술은 국제표준인 ISO 12405-4의 절차와 시나리오를 준용합니다. 펫배터리의 검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에서 제시하는 성능검사 기술은 완전 방정 용량과 부분 방정 용량, 그리고 고출력 충방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교류 임피던스 방법을 추가하여 총 4가지를 검사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완전 용량 방법입니다. 상온에서 공급자의 암페어 단위의 3분의 1씩의 용량에 준하는 전정류 반경률로 배터리 팩의 용량을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구축 비용이 매우 높고 소요 시간이 2일에서 3일로 매우 길게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정확도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검사 방법으로 손꼽힙니다. 두 번째는 완전 용량 방식의 측정 시간을 일부 줄인 부분 방정 용량 방식입니다. 이것도 완전 방정 용량과 같이 상온에서 공급자의 3분의 1씩 용량으로 정정류 방정률로 배터리 팩의 용량을 측정하지만 충전 시간은 8시간 미만으로 진행합니다. 구축 비용 역시 높고 소요 시간 역시 하루 정도로 매우 길게 걸리지만 정확도는 완전 방전 용량만큼 우수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 2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에서 제시하는 고출력 충방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열평형 후 부하 펄스 프로파일을 인가하여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BMS로부터 배터리 충전 상태를 10분 간격으로 3회 실시합니다. 구축 비용은 높은 편이고
정확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소요 시간이 10분에서 30분 단위로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출력 충방전 방식은 반드시 출력 조건표라고 하는 표준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류 임피던스입니다. 이 방식은 열평형 후 교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직렬과 병렬 임피던스, 병렬 커패시티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BMS로부터 충전 상태값을 판동합니다. 구축 비용은 낮고 시간도 짧게 걸리나 정확도가 보통 수준으로 고출력 충방정식과 비견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또한 임피던스 조건표라고 하는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능검사 방식은 정확도와 시간 측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과 폐배터리의 용량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사용 후 배터리 등급검사 기술 기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규제 샌드박스 대상 과제 RFP에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생에 대한 등급 기술 검사 기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안의 내용은 재제조 배터리의 용도별 최저 기준 개발과 등급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현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검사 제도 도입을 협의 중에 있고 검사 방법 고도화 추진 방안 논의 중이며 전지협회 인증제도 및 환경부 매각평균 기준 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마련이 되면 증가하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검사 기술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로부터 탈착된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의 변화와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기차 시장과 잔존가치 평가 시장에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저희 퀀텀 솔루션의 목표와 전략 수립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성능 검사 영역의 변화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전기차 배터리의 밸류 체인을 기준으로 보면 앞서의 시장 변화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의 배터리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폐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영역 역시 이 분야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분야는 전기차 운행 단계입니다. 전기차 소유자 및 전기차 정비, 중고차 거래 시 배터리 잔존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을 다음 장에서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에서의 잔존가치 평가 요구사항입니다. 뉴스를 통해 접해보셨겠지만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이라면 화재 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감소를 원하실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은 상시 성능 점검 및 확인을 통해 잔존가치 측정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충전 중에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운전자가 인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요구사항들입니다. 또한 전기차 중고 거래 시 배터리 성능은 가격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정확하게 안다면 내 차의 중고차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전기차 운행 시에는 언제 어디서나 배터리 성능 확인이 가능하고 안전한 배터리 상태 유지와 이상 시 즉시 알림 및 점검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으며 전기차 거래 시에는 상시 충전 이력과 거래 등의 시점에 배터리 가치 확인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폐배터리 성능 검사 영역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빠른 진단 시간과 높은 진단 정확도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확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도 대응 가능하며 빠르고 정확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진단 시간을 목표로 하는 고출력 충방전 방식과 교류 임피던스 방식 대비 높은 진단 정확도를 가지는 완전 방전 용량 방식과 부분 방전 용량 방식의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과 폐배터리 배출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잔존가치 측정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능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퀀텀 솔루션은 이 자체 기술을 통해 이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한 검사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장에서의 요구사항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대응 부분과 사용 후 배터리 시장 대응 부분, 그리고 새로운 검사 기술 확보입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 대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급 확대와 리튬 배터리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과 중고차 거래 시에 배터리 성능을 가치로 산정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 시장 측면에서 보면 2030년까지 약 10만 개가 배출될 예정이고, 신차 대비 60에서 80% 수준으로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 소요 시간 단축과 검사 결과의 진단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앞서의 필요성을 분석해서 자사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자사의 목표는 전기차 배터리 및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배터리의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 정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확산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기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존 검사 기술을 개선한 본 검사 기술의 두 가지 목표를 이해한 다음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의 원리와 잔존가치 측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이란 무슨 뜻일까요? 저희는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 모듈, 단셀의 충전 및 방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배터리 성능을 진단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세 줄밖에 안 되는 정의지만 이 정의에는 저희 시스템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과 동작 원리가 녹여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앞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빠른 진단 검사 기술인 고출력 충반정 방식과 높은 진단 정확도를 가진 완전 부분 방전 용량 방식을 접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소요 시간이 많은 완전 부분 방전 용량을 사전 학습하여 진단 시간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잔존가치 측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고민한 부분은 빠르면서도 정확한 잔존가치 측정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빠른 진단 시간을 가지고 있는 고출력 충반정 방식을 통해 진단 소요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진 완전 방전 용량 방식과 부분 방전 용량 방식을 사전에 학습하여 완전 방전 용량 대비 95%의 정확도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본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의 원리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는 신품 배터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신품 배터리는 0%부터 100% 완충될 때까지 충전과 방전 시의 변화량을 알 수 있습니다. 신품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시의 변화량을 사전에 학습해서 표준기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후, 평가를 원하는 배터리의 특정 시점에 충전이나 또는 방전을 해서 그 변화량을 비교를 하면 신품 배터리 쪽에 있는 변화량과 평가 대상 배터리의 변화량의 구간이 매칭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40%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신품 배터리 기준으로 40%에서 60%로
10분 이내에 증가를 했다고 치면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40%에서 60% 증가하는데 12분 또는 15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위의 공식과 같이 신품 배터리의 충전 방전 시 변화량 분의 평가 대상 배터리의 충전 방전 시 변화량을 비율로 나누면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의 계산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SOH라고 정의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원리에 기인한다면 저희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신품 배터리의 0%부터 100%까지의 충전 또는 방전 데이터와 평가 대상 배터리의 특정 구간에 대한 충전 또는 방전 데이터입니다. 먼저 신품 배터리의 충전 방전 데이터는 비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학습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희도 나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소량의 데이터만 확보하게 되었고 나중에 나올 과정에서도 아시게 되겠지만 데이터를 분석 후 증식을 통해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대상 배터리의 충전 또는 방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현장에서 10분에서 20분 내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특정 구간의 변화량을 가지는 데이터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처리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고 신품 배터리의 학습 단계와 측정 단계를 구분하여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저희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이 그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의 하둡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외 서비스를 위해 웹 환경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이 동작하는 전체 단계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2단계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 기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이고 3에서 6단계는 1, 2단계에서 생성된 기준 데이터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품 배터리의 충전 방전 데이터를 빅데이터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빅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학습 영역이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표준 데이터로 만듭니다. 이 데이터는 신품 배터리 데이터로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펫배터리 팩이나 모듈 또는 전기차로부터 배터리 데이터를 수집해서 배터리 데이터 분석으로 집어넣는 진단기가 있습니다. 이 진단기를 전기차나 펫배터리 팩으로 연결하여 6분에서 12분, 18분 단위로 수집해서 데이터를 넣으면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의 성능 진단 알고리즘이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생성된 표준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연산하고 잔존가치 진단 시스템의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빅데이터의 하둡과 맵리듀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위해서는 NoSQL의 일종인 MongoDB를 사용하여 분산 저장 및 처리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산 처리 기능의 기본 구성은 3대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데이터 학습을 위해 MongoDB를 그리고 잔존가치 측정 및 결과 저장을 위해서는 Redi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환경에서 동작 및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웹서버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웹서버, 왓스 서버, 운영 DB 서버가 아래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품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데이터 학습 단계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신품 배터리의 충전, 방전 데이터를 학습 후 표준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로 기초 데이터를 약 38만 개 증식 후 단셀 2종, 모듈 10종, 팩 6종에 대한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동작 절차는 다음 장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모델의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단계는 1번 데이터 수집, 2번 EDA, 3번 데이터 증식, 4번 모델링, 5번 성능 평가, 6번 적용의 총 6단계를 사용합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는 전기차 배터리 측정 데이터를 테이블로 설계하고 DB를 구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EDA 단계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 전류, 시간을 중심으로 한 사이클을 분석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체 데이터의 전압, 전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치와 결측치를 보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증식 단계에서는 앞에서 만들어진 EDA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민맥스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구간으로 나눈 후 구간에 따라 약 400만 개의 데이터를 증식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모델링 단계는 이렇게 증식된 데이터를 표준 데이터로 생성해서 단셀, 모듈, 팩, 종류별로 표준하여 적용하였고 잠정과 측정이 가능한 모델링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성능 평가 단계는 사회 과정을 통해 생성된 표준 데이터의 성능 검사를 위해 적용된 데이터고, 저희가 적용한 모델 평가 기준은 MAE라고 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는 실제 운영을 위해서 배포 서버에 적용이 되고, 성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델링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모델링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요 6가지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제약에 따라 배터리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장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를 약 38만 건을 수집하였습니다. 수집을 할 때 신품 기준의 데이터를 약 38만 건, 그리고 실계 측 데이터를 약 10만 건 정도 확보하여 총 48만 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방전 용량 방식으로 수집한 SOH 93.5, 91.2, 77.4, 76.9의 배터리 충반전 데이터를 10만 건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160시간 이상 그리고 인력이 상시 거주하는 상태에서 계측하여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배터리 데이터 약 5만 건을 참고하여 자동차 배터리의 표준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배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단계입니다. 수집 및 증식된 데이터는 하둡 및 몽고DB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웹 운영상의 운영을 위해 웹 오픈소스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적용하여 하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ERD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고, 오른쪽을 보시는 화면이 DBMS를 통해 조회한 화면입니다. 다음은 EDA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고 불리우며 확보한 충반전 데이터의 전류, 전압의 특성을 파악하여 표준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충반전 주기와 전류 및 전압의 흐름, 충전 및 방정 시 변화 관계를 파악하여 이상치와 결측치를 보정하고 표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다음 장에 나올 표준 방전 데이터 생성에 필요한 핵심 단계로서 배터리 데이터 충전 방정 시 전압, 전류, 공칭 전압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EDA 단계가 끝난 데이터 약 48만 건을 400만 건의 데이터로 8배 증식을 진행합니다. 볼트, 암페어, 타임, SOC, SOH를 분석 후 민맥스 스케일링에 따라 민맥스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현재 배터리 충전 및 방전 데이터는 공개된 분량도 극소수이고 확보하고 운영하고도 있으나 외부 공개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유사한 충전 패턴 방정에 따라 증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증식하여 표준 방전 데이터를 생성하는 학습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최적의 방전 데이터 곡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셋, 유효성 검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의 생성입니다. 앞장에서 생성된 407만 건의 데이터를 다시 6분 단위로 슬라이싱하여 추가로 300만 건의 데이터를 증식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식된 데이터는 총 7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로 뒤에 나올 모델링과 성능 검증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셋, 유효성 검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의 구성입니다. 표준 배터리 데이터 모델링 검증을 위해서 앞 단계에서 생성된 약 700만 건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먼저 학습 및 검증용으로 8, 테스트용으로 2의 비율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및 검증용을 다시 6.4 대 1.6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한 이유는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표준 배터리 모델을 학습하고 생성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 셋을 통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표준 배터리 데이터 학습 단계입니다. EDA 단계가 끝난 약 570만 건의 데이터를 LSTM을 통해 하나의 표준 방전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LSTM 레이어는 총 4회를 사용하였고 LSTM에 적용된 유닛은 128, 64, 32, 16을 적용하여 4개의 레이어를 반복해서 수행했습니다. 또한 128, 64, 32 계층의 리턴 값은 true로 설정하여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마지막 16 계층만 false로 설정하여 마지막 셀의 결과를 그대로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드롭아웃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과대적합을 방지하였습니다. 배터리 충전 방전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이 복잡하지 않고 시계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LSTM을 선택하였습니다만 비슷한 연구나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논문이나 학술지 등을 참고하시면 다른 많은 방법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모델 요약표를 보시면 128, 64, 32, 16의 단계로 LSTM을 적용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LSTM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STM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LSTM은 딥러닝 알고리즘 중의 하나로서 RNN을 개선했습니다. RNN을 먼저 이해하고 LSTM을 이해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겠지만 오늘 세미나는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가 아니어서 간단한 동작 절차를 중심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LSTM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셀 스테이트,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의 절차를 통해서 출력을 나타내는 동작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LSTM 셀은 바로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는 셀 스테이트가 정보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1번 셀 스테이트는 정보가 연속해서 흘러가는 기본 구조에 2번 포겟 게이트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지울지를 결정하고 3번 인풋 게이트는 시그모이드와 탄젠트 하이퍼볼릭 활성화 함수를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통해서 어떤 값을 입력하고 전달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 게이트에서는 시그모이드와 탄젠트 하이퍼볼릭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정보 중 어떤 것을 지우고 어떤 것을 남길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2번, 3번, 4번 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포겟 게이트는 이전 셀의 CT-1과 HT-1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 중 어떤 것을 제거하고 결과를 넘길지를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인풋 게이트는 인풋으로 입력된 값 중 어떤 것을 입력하고 전달할지를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아웃풋 게이트는 업데이트된 셀 스테이트 정보 중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출력할지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3개의 게이트 연산을 통해 다음 셀로 정보를 전달하며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LSTM 모델링을 통해 단셀 2종, 모듈 10종, 팩 6종의 표준 방전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볼트, 암페어, 시간, SOC, SOH를 가진 테이블 형태로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의 기준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표준 방전 데이터는 운영 서버에 반영이 되고 버전을 관리하며 변경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횟수와 진단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율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구성된 표준 방전 데이터는 단셀인 경우 삼성 LG의 21700 모델, 모듈인 경우 아이오닉, 코나, SM3, 소울, 레이, 니로 6개 차종별 10개의 모듈, 팩으로는 아이오닉, 소나, SM3, 소울, 레이, 니로의 6개 차종에 대해서 표준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학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도 수행하였습니다. 생성한 표준 방전 데이터의 검증을 평가 지표 중의 하나인 MAE를 통해서 평가하였습니다. MAE는 절대 평균 오차라고 하는 것으로 예측치와 결측치의 차이를 합산한 후 그것을 총 횟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이 값이 2.0 이하인 경우 모듈의 성능이 제대로 잘 되었다고 판단해서 실제 운영에 배포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1.05 수준의 MAE 수준을 달성했고 이 수준을 현재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실제 6분 추출한 충전 데이터의 잔존가치 측정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3번 펫배터리 팩 및 모듈 그리고 실제 전기차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4번 진단기와 연결하여 약 6분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으로 입력하면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에 있는 5번 진단 알고리즘이 이 결과를 연산해서 6번 배터리 성능 진단 결과를 진단 소프트웨어로 출력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4번 진단기에는 펫배터리 팩과 모듈, 전기차와 통신을 할 수 있는 BMS와 통신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어 하며 또한 6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장치가 필수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알고리즘의 동작 절차입니다. 먼저 평가 대상에 6분간 충전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앞선 단계에서 만들어진 신품 배터리의 표준 방전 데이터의 구간을 탐색합니다. 타임, 볼트, SOC 구간을 검색해서 가장 유사한 구간을 추출해낸 다음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표준 방전 데이터상의 예측값과 실제값과의 차이를 거리값 기반으로 계산해서 그 오차를 SOH로 제공합니다. 저희는 거리값 계산을 위해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알고리즘, 예를 들면 미적분이라든지 면적값이라든지 피어슨 유사도라든지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 논문이나 학술지 등을 참고하시면 저희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구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앞장에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로 보시는 부분인데요. SOH, SOC, 진단 등급, 연산 시간, 테스트 데이터의 추출 시간, 배터리 데이터 정보 등이 화면에 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용자는 진단 등급, SOH를 중심으로 아마 배터리의 등급을 판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경우 SOH를 기준으로 보면 100에서 95가 S, 90에서 95가 A, 85에서 92 B, 80에서 85가 C, 75에서 82 D, 70에서 75가 E, 70 이하는 F로
표시하여 등급으로 냅니다. 100부터 70까지를 5단위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진단 소요 시간은 6분 충전 데이터 기준으로 20분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였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360초와 15.403초를 더한 375초 정도가 소요되어 10분 이내에 달성한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저희가 수행한 공인시험에서는 10분 이내를 달성하였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10분을 넘는 경우도 가끔은 존재합니다.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의 결과인 SOH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서 OBD2 스캐너를 통해 측정한 SOH 값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95%의 정확도보다 높은 평균 96.5%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니로, 아이오닉, 코나 등과 같은 차종에 대해서 실증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실증 횟수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저희가 목표로 했던 95% 이상의 정확도는 달성한 상황입니다. 실증 대수가 늘어나면 또 정확도가 차이가 날 것이고, 저희가 5%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는 내부 검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는 표에도 보시면 오차값이 5를 넘어가는 경우가 4개 정도 있는데요. 이 4개의 경우도 오차값을 반영해서 현재 다 개선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본 시스템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배터리 잔존가치 시스템의 기술 자산에 대한 실적과 성과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자랑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시스템을 GS 인증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특허를 5건 출원하였으며, 이 출원은 특허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등록을 6건을 수행하여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한 기술 자산에 대해서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홍보나 마케팅 등의 부수적인 성과가 있지만 지명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생소한 내용을 이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저희가 개발한 잔존가치 시스템의 사업화 및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기획 단계이거나 개발 단계 내용도 있으니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시스템은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을 전기차 소유자 및 사용 배터리 사업자의 2가지 고객을 타겟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살펴보았던 배터리 밸류체인 상에서의 관점에서 전기차에 탑재되어 배터리 사고 예방 및 충전 시 상시 진단을 통한 배터리 성능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첫 번째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탈거된 폐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고 재사용 및 재저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서비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상시 진단 서비스를 전개할 주요 사업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배터리 상시 진단 및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자 및 고객군과 사용 후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자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상시 진단 및 평가를 원하는 고객은 B2C와 B2B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전기차 소유자, 차량정보 사업자, 보험사, 중고차 거래소, 충전기 안전관리 업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서비스 모델의 경우에 B2C보다는 B2B 사업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중고 배터리 중고 매매 또는 판매사, 재사용 배터리 도입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해서 배터리 데이터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성능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기준을 따라 평가와 인증 제도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시 진단 시스템으로의 기능 확장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먼저 전기차 소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시 진단 앱과
충전기미 진단기 내부에 장착되는 QS 박스를 개발해서 장착하고 운전자가 언제나 내 차의 배터리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성능 변화 및 그 이상 여부를 인지할 수 있으며 중고차 거래 시 내 차의 배터리 성능 수준을 파악하여 그 가치를 환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에는 저희가 개발한 QS 박스가 장착된 충전기 및 진단기를 이용하시면 충전하면서도 배터리 성능을 진단할 수 있고 그 이력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QS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충전 이력, 배터리 성능 분석 및 이력 관리를 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QS 앱에 대한 예시 화면입니다. 상시 점검 앱의 예시 화면으로 충전 중 잔존가치 측정을 수행하여 진단 등급, SOH, 충전한 위치, 충전기 정보를 히스토리로 관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의 변화를 추이 그래프를 통해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에 이상이 발생하면 알람을 통해 정비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알람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시스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짧게 다루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희 시스템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제 회사 메일을 통해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